겨울 산행의 낭만을 잘 즐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 중의 기본, 바로 무엇을 신을 것인가? 이번 겨울 시즌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겨울 등산화 리뷰 영상 시작합니다. 겨울철 산행 시 발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추위를 경험했다면 채널 고정! 다양한 곳에서의 필드 테스트 경험을 토대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어에 빠지다 야무진 오세진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이번 시즌 겨울 동안 신었던 겨울 등산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입니다. 아니 왜 시즌이 지나서 봄이 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겨울 등산화 리뷰를 하냐라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아니 신발을 한 번 신고 이 신발에 대한 리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올 겨울 시즌 동안 즐겨 신었던 겨울 신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아시다시피 알트라 롬픽 올웨더, 그러니까 롬픽 미드 올웨더라고 하는 신발을 주로 신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로바의 레니게이드 에버아이스 GTX입니다. 이 신발 소개를 지금 하는 이유는 좀 다양한 지형에서 신어보고 싶었어요. 눈이 이제 갓 내려서 신설을 받는 느낌은 어떤지, 아니면 밟힐 대로 밟혀서 다 젖은 눈길을 갈 때는 어떤지 궁금했고요. 또 바위 같은 지형에 눈이 내려 있을 때 접지력은 어떤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또 여러 산에서 충분히 필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들고 왔고요. 최근 제 영상 속에 있는 이 신발을 보시고 발이 많이 시려운데 이 신발 따뜻해 보여요? 모양이 예뻐요? 접지력은 좋나요? 모델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모델명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것을 매장에 가서 신어보신다고 해도 내 발에 잘 맞네? 혹은 신는 느낌이 나쁘진 않네? 정도는 느낌이 오겠지만 직접 나가서 신어보지 않는 이상 이게 실제로 보온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정말 이런 지형에서 접지력이 괜찮을까? 눈길에서 괜찮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신어보고 이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등산화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등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혹은 몇 킬로미터 이상의 산행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라고 하는데, 이게 순수 워킹인지 아니면 암벽 위주의, 암릉 위주의 리지 산행을 주로 하는지, 아니면 너덜길이 많은 곳을 가는지에 따라서 신발의 두께, 밑창 두께가 달라지고 이게 하이 컷인지 로우 컷인지 미드 컷인지 이 발목의 높이도 달라진다 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산이 어디 육산이라고 해서 흙길만 있고 골산이라고 해서 바위만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흙길과 바위와 너덜길이 뒤섞임, 이런 복합 지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신발 선택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는 산행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신발을 주로 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겐 최고의 신발이었는데 저한테는 안 맞고 뭔가 신을 때마다 불편함이 있고, 특히 복숭아뼈 있는 쪽에 저는 압박을 받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 중등산화가 정말 불편했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신발 선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옷은 조금 크거나 너무 딱 맞아도 그냥 그런 데를 입을만 한데 등산화만큼은 정말 내 발이 편안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찾아야 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요즘 등산화 가격이 사실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가장 쉽게,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등산이랑 달리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개미 지옥이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가성비나 가심비를 따져서 저렴한 제품들을, 기능이 좋은 제품들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신발만큼은 물론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맞는 신발의 가격대가 조금 높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발이 편안해야 하니까. 아무리 신발이 비싸다 한들 내 몸만큼 비싸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사고는 하는데,
이게 뭐 1, 2만 원 하는 신발이 아니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플러스 제 느낌에 대해서 충분히 좀 신어보고 전달을 드리려고 이제야 준비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저는 겨울 등산화 선택할 때 오늘 이 신발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접지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방수와 투습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가 보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지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접지력은 겨울 산행이 아니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바위길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발에 필요 없는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체력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산행을 위해서 이 신발 아웃솔의 접지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로바 레니게이드 에버아이스의 경우에는 비브람사의 아틱 그립이라는 그립을 쓰고 있습니다. 아틱 그립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비브람의 기술이 최대한 집약되어 있는 아웃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형태가 빙판, 약간 젖어있는 표면에서도 접지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틱 그립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이게 얼음 위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본인들이 신고 있던 일반 신발이고, 한쪽은 아틱 그립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신고 경사도가 있는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짐 정도를 약간 테스트하는 그런 형태의 실험이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얼음 위에서도 굉장히 지지력, 그립력이 좋게끔 되어 있는데, 접지력이 굉장히 좋게끔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인제 자작나무 숲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아서 눈이 맨질맨질 약간 빙판처럼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고 그 구간을 걸어도 보고 달려도 봤는데 전혀 불안함 없이 접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나가지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빙판에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얼음 빙판에서 저 정도의 접지는 저는 경험은 못했어요. 미끄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빙판 위에서 100%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신발은 드물죠.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겨울 산행에서 우리가 아이젠을 착용을 하는 거겠지만, 이게 또 아이젠을 착용하기가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또 아이젠을 계속 차고 있으면 또 발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젠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런 애매한 구간에서 그래도 좋은 접지력으로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그립은 되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지력 부분은 만약에 별이 5개면 저는 개인적으로 5개를 주고 싶어요. 굉장히 불편함 없이. 개방산 갔을 때도 초입부터 눈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등산객분들이 초입에서 아이젠을 다 착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착용하지 않고 정상 부분까지, 그리고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까지도 아이젠 없이 그 눈길, 얼음길을 잘 내려왔거든요. 불안하다, 쓸데없이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 없이 좋은 접지력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5개. 요즘 별 5개 좀 많이 하죠. 별 5개고요. 두 번째, 방수와 투습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겨울 산행에 있어서 방수 기능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9년 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다녀왔거든요. 4,130m까지 트레킹을 했는데, 그때는 저도 경험이 없었고 많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겨울 등산화라고 해서 하나 구입을 했어요. 제대로 된 걸 사야지 하고 구입을 하고 신고 갔는데, 이게 방수 기능이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한 4일째부터 발끝이 너무 시린 거예요. 눈을 계속 밟고 눈에 파묻혀서 신발이 가다 보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눈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발끝이 너무 시려웠어요. 양말을 갈아 신어도 신발 자체가 이게 마르지가 않잖아요. 밤에 눈 묻은 신발을 신고 롯지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눈이 그대로 얼어 있으니까, 워낙 춥다 보니까. 그럼 그 다음날 또 약간 젖어 있는 신발을 신고 걸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산에 머무는 기간 동안 한 6일 정도, 6박 7일 그 정도의 기간 동안 내내 발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겨울 산행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그래서 저는 발에 대해서 더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방수 기능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막 매일 눈을 뜨고 매일 눈으로 한번 지켜봤습니다. 방수 기능은 탁월했습니다. 물이 눈이 새어 들어온다, 스며 들어온다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방수 기능도 굉장히 우수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고어텍스 멤브레인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고어텍스 멤브레인 원단 같은 경우는 원단 자체 그 구멍이 물의 분자보다는 2만 배가 작대요. 그래서 물 분자보다 2만 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눈이나 물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수증기의 분자보다는 700배가 구멍이 크대요. 그래서 이 신발 안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나 땀이나 열기 같은 것들은 이게 구멍이 700배가 크기 때문에 이 수증기는 밖으로 잘 빠져나간다. 그래서 방수와 투습 기능이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땀이 고여서 동상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현상은 없다 라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었고, 제가 신어본 결과도 방수 기능 정말 탁월했고요. 투습 기능 자체는 이게 발에 땀이 찬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진 못했지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땀쟁이 분들, 저도 이제 약간 땀쟁이의 그 경계에 있긴 한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워낙 이게 안감 자체도 보온성이 좋은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안에서 발생되는 것을 빼내주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분의 양말을 챙겨서 신는다면 충분히 쾌적한 산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방수 부분에서도 별은 5개. 근데 투습력 부분에서는 한 3개 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괜찮았지만 다른 분들이 신는다면 어떨까를 생각했을 때 3개 반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네가 뭔데 별을 매기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온성에 대한 부분. 저는 손발이 좀 차가운 편이에요. 그리고 겨울철에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 우리가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게 심부에 있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말초신경까지 혈액순환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끝이나 발끝, 귀나 코 이런 부분에 대해 추위를 더 느끼고, 이런 부분에 동상이 또 빨리 찾아오는데, 전 특히나 발이 좀 시려워요. 그래서 기존의 신발들 알트라를 신을 때도 그랬고, 또 겨울에 마인드 등산화도 제가 즐겨 신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발 시려움 때문에 속양말을 신고 겉에 양말을 신고 최소 2개씩 양말을 신고 주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로바 레니게이드 에보알스의 경우에는 양말 한 겹만 신고 계속 다녔어요. 영하 10도 내려가는 날에도. 근데도 발이 시려워서 힘들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겨울 산행, 이게 제가 20km 이상의 주행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이내의 주행에서는 보온성도 별이 한 5개? 이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등산화의 그 발목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가지고 바람이 새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깁스한 것처럼, 발에 부목을 댄 것처럼 뭔가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워낙에 트레일러닝화에 적응이 된 사람이라 발목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뭔가 신었는데 이게 삐걱삐걱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목이 막 안 움직이고 너무 뻣뻣한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 산행하기 전에 한 2, 3일 정도 일상생활에서 제가 신고 한번 적응을 해봤거든요. 근데 한 2, 3일 신고 나니까 이 가죽 자체가 그런 부분을 또 보완을 해줘서 전혀 산행할 때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아마도 올 겨울에도 혹은 일상에서도 발이 많이 시렵거나 추운 날씨에는 평소에 신지 않을까. 사실 많이 신기도 했었고요. 지금
하도 신었던 신발인데 제가 이렇게 물론 관리를 하긴 했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게 손 나중에 닦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겉에 있는 가죽도 풀그레인으로 되어 있대요. 또 검색을 했죠. 풀그레인 가죽은 뭐야? 라고 했더니 이 외피, 그 가죽 외피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이걸 겉을 깎아내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외피, 내피 그 두께 그대로 사용된 최고급 가죽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깎아내지 않아서 훨씬 더 지지성이 좋고 내구력이 좋은 그런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겨울, 물론 시즌이 지나서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 로바의 레니게이드 에브와이스 GTX의 경우에는 접지력, 보온성, 방수 특습성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별 한 4개 반 정도? 4개 반, 4개에서 4개 반 정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신발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라도 등산화를 선택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이 약간 부어 있을 수 있는, 고도에 따라서도 발이 붓기도 하고 주행을 하다 보면 또 발이 붓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선택하실 때는 발이 조금 부어 있는 오후 시간대에 직접 착용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산화 사이즈가 조금 너무 넉넉하다 싶으면 발이 신발 안에서 놀기 때문에 물집이 잡힌다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꽉 맞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또는 너무 딱 맞기 때문에 발톱이 빠지거나 이 신발 안에서 발이 멍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등산화를 잘 사이즈 선택하셔서 또 내 선택, 내 목적에 맞는 신발을 잘 선택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겨울 등산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어에 빠지다 야무진 오세진이었습니다. 안녕.